안녕하세요. 저는 경찰청 대변인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수진 경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뭐 이렇게 채용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이제 이 수험 생활을 거쳐서 경찰이 되기까지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저도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교복을 입고 있었을 때부터 경찰 꿈을 꿨고, 또 이제 4년간의 수험 생활을 거쳐서 그 경찰 간부 후보생으로 이제 입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그 3가지 입직 경로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순경 공채가 있고, 그 다음에 청년 경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오죠. 이제 경찰대학교 대학생에서 졸업 후에 경위로 이제 들어오는 게 있고, 또 이제 제가 들어온 건 경찰 간부 후보생이라고 해서 1년에 50명을 뽑아요. 그래서 여자는 그중에 이제 5명을 뽑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4년을 준비를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방금 나왔던 노래는 김유나의 Going Home이라는 노래인데, 그 가사를 보면 무거운 너의 어깨와 기나긴 하루하루가 안타까워,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너에게 생기면 좋겠어 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험 생활 때 이렇게 들으면서 위로를 얻었던 노래라서 이렇게 틀어주게 되었고요. 일단 처음 질문을 보면 경찰관 채용시험을 보려면 특별히 준비할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응시 자격부터 말씀을 드리면 학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꼭 대졸이 아니더라도 고졸이라도 이제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필, 뭐 군 면제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군필이고, 또 일종 보통 면허가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이, 경찰관을 하려면 꼭 막 체력이 정말 뛰어나야 하는지, 나는 너무 운동 못하는데 그러면 뭐 경찰관 될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여고를 나왔었는데 거기서 사실 여고에서 반 꼴찌였어요. 체력 시험을 보면. 근데 경찰관을 꿈꾸면서부터 정말 하루하루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맨날 뭐 푸시업을 뭐 100개씩 200개씩 하고 하면서 그 과정들을 거쳐서 합격할 때에는 정말 무리 없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력이나 뭐 운동 그 소질 막 이런 거에 막 부담을 갖지 않으시고, 내가 꿈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이 도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봤던 시험을 이제 여자가 5명을 뽑잖아요. 그래서 들어올 때 참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자질이 뭘까 생각을 한다면 끈기인 것 같아요. 이게 뻔한 얘기 같지만 요즘 공무원 시험이 참 인기가 많은데, 내가 만약에 5년 만에 내가 무조건 합격이 보장된다 하면 모두들 다 5년은 투자를 하겠죠. 하지만 그런 보장이 없는 그런 막연한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경험을 해본 바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은 무조건 저는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목표 의식과 끈기가 있으신 분들은 도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 경찰관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다 월급 박봉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기준은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까놓고 얘기를 하면, 저는 지금 2015년도에 임용이 돼서 이제 3년 차인데, 작년에 제가 받은 실수령액 하면 한 연봉 4천 정도? 근데 그게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어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근무하면서는 저는 항상 풍족하게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제 막 그 돈의 가치를 두기보다는 항상 그 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는 거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번째,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이 위험해 보이던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제가 지금은 대변인실에서 이제 언론 보도를 분석을 하고, 또 이제 기자분들을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보통 아시는
순찰차 타고서 112에 딱 이렇게 신고를 하면은 출동하는 그런 이제 지역 경찰도 해봤고, 또 일선 경찰서에서 뭐 사기, 횡령, 뭐 배임 이런 경제 사범이나 아니면 뭐 성매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피의자 조사하고 뭐 체포도 하고 이제 그런 업무를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막 언론에서 보이는 것처럼 막 쌈박질을 하듯이 그런 위험한 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흉기를 뭐 가지고 있는 범인을 만났다.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명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다 지원 요청을 해서 순찰차가 막 네다섯 대가 와서 단체로 제압을 합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보통 제압을 할 때는 말로 제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경찰관에게 준 공권력으로 제압을 하는 것이지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주 왜소한 체격의 경찰관이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덩치 큰 범인을 제압하지 못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그냥 개개인으로 서서 이 사람한테 뭐 이렇게 등치 큰 막 아저씨 있죠, 막 이렇게 막 문시 막 이만큼 있고 그런 사람한테 저는 한마디도 못 하겠죠. 내 혼자이라면. 근데 제복을 입고 그 현장에 출동을 했을 때에는 나는 이제 한 명의 이제 경찰관이다. 내가 아니면 지금 나설 수 있는 사람 없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나서기 때문에 네, 무서운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경찰관이 되기 위한 시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관문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필기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경찰간부 후보생은 경찰학, 그다음에 한국사, 뭐 형법, 형사소송법, 뭐 민법, 총칙 뭐 이런 과목들을 보고 근데 필기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명단이 뜨잖아요. 그러면 그 필기 합격생들이 이제 신체 검사를 해요. 이제 모여가지고 뭐 시력이 어떤지, 손가락, 발가락 다 달려 있는지, 뭐 이런 그 기본적인 신체 검사를 한 후에 그리고 체력 검사를 하는데 이게 중요하죠. 악력, 좌우 악력,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푸시업,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이 한 과목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10점 만점인데 그 과목 하나하나 중에 하나라도 1점 이렇게 막 맞으면 꽈락이 돼요. 그러면 체력 시험에서 바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면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과목 하나하나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체력을 보고 나서 이제 면접을 봅니다. 근데 면접을 보면 가서 보통 질문을 하는 것들이 제가 받았던 질문은 뭐 여경인데 뭐 범인 제압할 수 있겠어요?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뭐 이거를 뭐 이렇게 상황을 주고 뭐 어떻게 내가 풀어 나갈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렇게 수험 과정을 거치면 다 기출 문제들이 나와 있고 또 정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합격생 기준 수험 기간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하면 개인 역량에 따라서 다르고 또 뭐 얼마나 내가 뭐 집중적으로 공부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보통 2, 3년 정도 해요. 근데 저는 4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4년 동안에 이제 그런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도 경찰행정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바로 휴학을 하고 22살 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4년이란 시간이 걸려서 26살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신림이나 뭐 노량진이나 이런 고시촌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게 하루하루 엉덩이 떼지 않고 공부하는 거. 뭐 나 지금 너무 피곤한데 놀고 싶은데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나가고 싶은데 뭐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 없이 그냥 나 오늘 하루는 정말 공부에 올인한다 이런 마음으로 4년이 걸렸어요. 근데 저는 4년인데 뭐 정말 이제 더 뛰어나신 분들은 뭐 정말 1년 만에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저희 이제 여동기들 같은 경우에는 2년, 3년, 4년, 6년, 8년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다양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험 기간 뭐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릴까 뭐 내가 그 안에 합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보다
그리고 또 내가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 평균적인 기간이 지났다. 나 바본가? 나 이제 안 되는 건가? 그런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합격할 때까지 나는 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정말 누구나 될 수 있는 시험이고, 네, 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관 응시 자격 및 결격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부분은 제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일단 순경 공채 기준으로 18세 이상 40세 이하까지 이제 시험을 볼 수 있고, 올해 기준으로 하면 그 7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까지 이렇게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허가 중요하고요. 근데 결격 사유 같은 경우에는 뭐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뭐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와닿지 않잖아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정말로 구체적으로 내가 이 시험을 준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렇게 확인해야 될 거고, 또 궁금한 거는 저 옆에 보면은 상담 부스에 각 입직 경로별로 이렇게 지금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상주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네,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 시 거주지 제한이 있나요? 이거 그 순경 공채 기준으로 하면 거주지 제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근무하고 싶은 그 지방 경찰청에 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이제 서울청에서 근무를 하게 되거나 뭐 경기청, 뭐 전북청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고요. 경찰관부 후보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국 단위로 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지방청의 기준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일단 50명을 뽑게 되면 그 안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뭐 시험도 보고 사격 점수도 보고 뭐 체력 같은 것도 보고 해서 1년 동안의 그 총 점수로 해서 1등부터 50등까지 이렇게 매겨서 나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게 전국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지금은 경찰청에 있지만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이제 소속이 돼서 근무를 했었고, 저희 동기 중에 꼴찌 오빠는 제주도로 가가지고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또 여경으로서 힘든 점은 없나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민을 했는데 힘든 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점이 힘드냐면 여경이기 때문에 뭐 1인의 몫을 못할 거라는 그런 선입견, 시선, 그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힘든 점 있죠. 당연히 남자 조직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어떤 행동을 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다 알고 나는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 그런 점들은 힘들지만,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더 나서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역량을 발휘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여경 비율이 이제 많아질 거고, 또 이제 조직 분위기도 점점 이렇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에는 우리 선배들이 느꼈던 그런 힘든 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이제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제 지구대에서 근무를 할 때 지구대로 이제 신고 전화가 들어와요. 이제 그 전화했는데서 받아서 네 안녕하십니까, 뭐 태평사파출소 임수진경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아저씨가 지금 경찰서에 전화했는데 왜 여자가 받냐, 막 이제 이런 거 이제 그러면 이제 하는 말이 저 여자 아니고 이제 경찰입니다. 그런 뻔한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전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 와서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은 주목을 받는 여자 경찰이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고, 제가 4년 동안 아니 평생 이제 꿈꿔왔던 직업인데 이렇게 지금 꿈을 꾸시는 분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참 좋은 기회고 되게 영광스럽거든요. 근데 그런 면으로는 오히려 더 여경한테 기회가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여자로서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좀 꺼려진다 막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순경 계급이 높나요? 형사 계급이 높나요?
그 계급 아세요? 경찰 계급이 11개 계급이 있어요.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경찰청장은 치안총감, 이렇게 11개 계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순경 계급은 이제 최하위 계급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순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 게 일선 지구대나 이제 경찰서에서 업무를 많이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형사라는 건 무슨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수사과나 형사과, 뭐 지능팀, 강력팀 이런 그 뭐 강력 범죄를 다루는 그 부서에서 일을 하는 사법경찰관을 지칭하는 그런 계급 얘긴데 뭐 꼭 몸을 쓰는 사람만이 형사가 아니라 저도 경제팀에서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피의자들을 조사할 때도 임수진 형사라고 불렸어요. 또는 조사관이라고 불렸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면 지역 경찰관, 제복을 근무복을 입은 지역 경찰관들이 있고, 막 형사들이 이제 경찰서에서 나오면 이렇게 거수경례를 하죠, 형사들한테. 그거는 매우 잘못된 그런 장면들이고, 그 형사과 안에도 순경도 있고, 경감도 있고, 경정도 있고, 그 형사 업무를 하는 순경도 형사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역 경찰들도 그 안에도 뭐 팀장님 경감도 있고 경정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그런 이제 계급이 아니라는 거, 그건 잘못된 점이라는 거 오늘 아셔서 나중에 친구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거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수많은 직업 중 왜 경찰을 선택했나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그 경찰을 꿈을 꿨었는데 저희 뭐 가족 중에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거에서 딱 꽂혔냐면 그냥 뉴스를 보고 있는데 뭐 자살 기도자가 이제 막 물에 뛰어드는 장면이 나오고, 근데 그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정말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하는 이제 장면을 뭐 뉴스에서 이렇게 봤는데, 저 딱 그걸 보는데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 위험한 바다에 뛰어들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너무 어린 마음에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국민들이 이제 도움을 청할 때 보면 24시간, 그러니까 항상 하루 종일 국민들한테 열려 있는 기관을 생각해 보시면 경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친구가 갑자기 뭐 실종이 됐다, 아니면은 뭐 지나가고 있는데 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막 뭐 강간을 했다, 때렸다, 막 수많은 일들,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 그리고 뭐 치매 할아버지가 지금 길을 잃고 막 이렇게 가족들을 못 찾고 다니고 계신다, 그런 일 있을 때 다 경찰들이 이제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막 홍보를 하고 나 이렇게 잘났어요, 막 이런 식으로 나를 어필하는 직업은 아니지만 항상 어느 곳에서도 있고 묵묵하게 그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 돈 따라서, 또는 뭐 어떤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얘기예요. 사기업에 취직을 해서 이렇게 그 기업을 막 이렇게 이익을 뭐 올려주는 그런 일 말고, 나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면서 좋은 점이라고, 장점이라고 한다면, 경찰관은 그 TV에서 보는 것처럼 뭐 이렇게 범죄 수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다양해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3년밖에 안 했는데 그 경험을 했던 게 일단 처음에 지역 경찰관면 가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길 잃은 애들 길 찾아주고 막 이런 것도 해보고, 또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집에 가정 폭력이 이제 나서 그 출동을 해서 울고 있는 아이들을 달래주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막 흥분해 있는 그 부모들 이렇게 달래서 이렇게 하고 격리를 하고, 뭐 그 이제 피해 여성을 보호를 하고 뭐 이런 일도 해보고, 또
칼 들고 있는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이제 그런 거 해보고, 또 경찰서에서 이제 경제팀에서는 좀 재밌었던 게 성매매 성매매가 생각나는데, 성매매한 아저씨들 5명 불러놓고 이제 막 조사도 해보고, 고소 고발장 받아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러니까 경찰관이 책임지고 송치를 해요. 누구한테도 간섭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나 정말 뭐 집에 가서 개인 공부를 해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펼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참 많은 직업인 것 같고, 제가 또 지금 동생도 저랑 똑같은 공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오면서도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내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꿈을 꾸시는 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으면 좋겠냐, 동생한테도 물어보고, 또 어떤 것들이 궁금할까 또 생각을 해보고 했었는데,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이런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이제 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생각이 나는 게, 제일 뭐 이렇게 보람이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뭐 경제팀에 있을 때 이제 의료법 위반 사고를 이제 제가 맡았었어요. 근데 고소인들이 기초수급자 가족들이었는데, 의사가 큰 과실을 저질러서 그 가족이 이제 뭐 콤마 상태에 빠져서 식물인간으로 한 2-3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기초수급자이고 너무 어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피해자들이 아무리 가서 의사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고, 막 아무런 뭐 도움도 주지 않고 자기 책임을 회피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 고소장이 편지였어요. 정말 한자 한자 눌러 쓴 편지 3장 4장이 와서 정말 제발 도와달라. 우리는 변호사 선임비 뭐 200만 원, 300만 원도 없어서 정말 마지막으로 경찰에 도움을 청한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누워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있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이제 뭐 나갈 처지에 있다. 이 사람 좀 이렇게 벌해달라, 이런 걸 받고, 그때 경제팀에 온 지 한 달인가 2달밖에 안 됐고, 제가 어떻게 뭐 의료 지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의 경찰관이고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이제 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뭐 도서관도 가서 공부도 하고, 의사 피해자를 데리고 오기 전에 공부도 하고, 막 그냥 동네 병원, 좀 이렇게 자주 갔던 병원 의사 선생님 붙잡고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해서 피해자를 데려다 앉혀놓고 3시간 반 동안 뭐 조사를 해서 결국 그 사람이 자기의 과실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자기가 이제 잘못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뭐 피의자들한테 뭐 이렇게 합의를 하고 뭐 이제 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뭐 이제 뭐 피해금이나 이런 게 이제 지원이 되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보람이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더 이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이제 할 건데, 혹시 이제 궁금하신 거, 이제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아는 선에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그럼 제가 이거 말고 준비했던 다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보면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문신이 있으면 경찰관이 될 수 없나요?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문신에 대해서는 일단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어린 나이에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하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까 필기시험 끝나고 나면 신체 검사를 하는데, 그때 한번 이제 문신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혐오감을 줄 수 있거나 하는 그 정도의 문신이 있다면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문신의 내용, 크기, 그리고
얼마나 노출이 되는지, 그리고 이 시술을 왜 받았는지 이런 거를 세세하게 이제 검사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험 볼 때 뭐 소음 방지용 귀마개, 모자, 후드 티셔츠에 후드 착용, 무릎 담요 사용 막 이런 거 가능한가요? 뭐 이건 정말 짜잘한 질문인데 그 시험 볼 때에는 응시표, 뭐 신분증, 필기구 이런 제외한 모든 이렇게 소지품은 휴대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후드에 있는 이렇게 뒤집어 쓰고 가거나 아니면 무릎 담요 이런 거는 아예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게 주의를 하셔야 하고 또 세세한 부분이지만 뭐 그 시계 있죠. 시계도 전자시계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쓰고 가셔야 시험 볼 때 최상의 컨디션으로 가야 하는데 이제 작은 거에서 이제 뭐 좀 신경 빠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네. 예, 요즘은 이중 국적자인 학생들이 많아서 네. 그 응시가 가능한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제 잘 몰라서 자세한 부분을 지금 저쪽에 보시면 상담 부스 가서 말씀해 주시면 그 순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네. 그 아까 휴학하셨다 하셨잖아요. 네. 그 혹시 합격하시고 학교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 제가 3년을 휴학을 했어요. 3년을 휴학을 했는데 1년은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2학년까지 다니고 1년 휴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2년 하고 한 학기 다니고 휴학하고 한 학기 다니고 휴학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럼 마지막 1년은 저가 나온 학교가 그 경찰 교육원이랑 무슨 현장 교류를 맺어서 그 1년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 교육을 받는 걸. 그래서 그 1년은 추가적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이제 졸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각각의 학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꼭 휴학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제가 공부를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느끼는 점은 학교에 이제 다니면서 도서관에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공부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열정을 느끼면서 공부하는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실림에서 막 골방에 갇혀서 공부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